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도 끝나고 여러 가지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이긴 하지만 두 챕터 남았어요. 이제 7장 신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얘기하고요. 8장, 9장은 어떻게 보면은 신경생물학의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센트럴 너브 시스템하고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해서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8장하고 9장에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리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7장에서 신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 요소, 그리고 어떻게 신경이 전달되는지 신경 조절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 9장은 이제 스킵하고 마지막으로 10장까지 하면은 이번 학기 생리학 강의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집중하시기 힘든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7장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신경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서포팅 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죠. Central Nervous System, Brain, Spinal Cord.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척수라고 하는 스파이널 코드로 중추신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쫙 척수에서 퍼져나가는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초신경이죠. 그래서 cranial and spinal nerve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옆으로 쭉 펼쳐나가면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그런 신경 시스템입니다. Tissue is composed of two type of c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신경세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듯이 뉴런하고 글라이얼셀 또는 뉴로글리아라고 하는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신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블록 역할을 해주는 건 뉴런이겠죠. Conduct impulse but generally cannot divide. 중추신경은 뉴런셀이 증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 분화가 돼서 만들어진 세포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한번 또 중추신경의 손상이 나타나면은 회복이 거의 되지 않죠. 뭐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트 임펄스, 스스로 신경의 전달을 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구성이 이제 글라이얼셀 또는 뉴로글리아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여기 있듯이 말 그대로 서포트예요. 서포트 더 뉴런이죠. 뉴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뉴런 주변의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이 글라이얼셀, 뉴로글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컨덕트 임펄스, 신경 전달은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 대신 디바이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표에서 터미놀로지,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기만 할게요. Central Nervous System, CNS라고 하고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 Association Neuron에서 인터뉴런이라고 얘기하는 안쪽 부분이라고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센서리 뉴런은 말 그대로 센서, 우리가 인지하는 뉴런이고요. 모터 뉴런은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뉴런입니다. 그래서 센서리 뉴런은 어퍼런트,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끌어들이는 뉴런이고요. 모터 뉴런은 이퍼런트, 바깥으로 내보내는, 신호를 줘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뉴런이죠. 그래서 항상 센서리 모터가 함께 존재를 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널브라고 신경 다발, 이제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마틱 모터 너브 또는 오토노믹 모터 너브라고 나누어서 신경이라는 것이 자율신경 또는 우리가 흔히 조절을 할 수 있는 체신경으로 해서 나눠져 있죠. 그쵸? 수축 이완을 우리의 체위근을 조절해주는 소마틱 모터뉴론. 오토노믹 모터뉴론은 자율적인 심장 박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장이나 아니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이
연동 운동을 한다든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ganglion이라서 group of neuron cell bodies located outside the CNS예요. 그래서 중추신경 바깥쪽에 존재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여기 뜻이 nucleus라고 하는 표현은 neuron cell body within CNS예요. 그러니까 ganglion은 CNS 중추신경의 바깥쪽, nucleus는 말 그대로 핵이니까 안쪽이겠죠. 트랙은 연결되어지는 interconnect reg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연결 부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몇 가지 이런 용어들이 쭉 한 번씩 더 나올 거니까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구조체로 뉴런이에요. Structure and Functional Unit of Nervous System이죠. 신경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적, 기능적 요체입니다. 뉴런. 그래서 General Function,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여기 뜻이 Chemical and Physical Stimul이에요. Physical이라는 건 물리적인 거니까 바깥쪽에서 오는 빛이나 압력 또는 물체의 촉감, 닿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피지컬 스티뮬라이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고 케미컬 스티뮬라이는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이죠. 냄새 또는 맛 이런 것들 의미를 하게 됩니다. Conduct Electrochemical Impulse라고 표현했는데요. 신경 전달을 Electric Chemical 전기 화학적인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기는 뉴런 안에서 임펄스 전기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뉴런의 맨 끝에 쪽 엑손 말단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끝까지 신경과 신경들이 다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다이렉트하게 시냅스라는 게 있죠. 시냅스 쪽에서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신경, 뉴런이라는 것 자체는 컨덕트, 전달되어지는 신경 전달을 일렉트로케미컬, 전기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케미컬 레귤레이터죠. 화학 물질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 기능을 하게 되고 뉴런이 전기가 전달되어져 가니까 conduct impulse, enable perception of sensory stimuli,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perception,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고요. 또는 learning memory, 동일한 자극과 반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학습하는 것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trol of muscle이나 gland, 머슬과 샘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뉴런이죠. 제일 중요한 파트는 conduct impulse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most, 대부분은 증식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일부는 리페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에 있는 뉴런들은 리페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추신경에 있는 뉴런들은 리페어도 되지 않고 디바이드, 증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일반적인 뉴런의 구조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뉴런 vary in size and shape이에요. 뭐 종류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 구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받아들이는 셀바디로 쭉 길쭉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죠. 엑손, 그리고 셀바디에 붙어 있는 덴드라이트. 뭐 그런 기본 구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의 세포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핵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오가넬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 인 그룹 코드 뉴클레이라고 표현하죠. 중심. CNS의 중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NS에서는 갱글리아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덴드라이트라는 부분은 뭐예요?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 receive impulse예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conduct a graded impulse toward the cell body예요. 바깥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세포, 셀 바디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덴드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손이죠. 엑손. Conduct action potential away from the cell body예요. 만들어진 전기, 액션 포텐셜, 액션, 활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들어진 활성전이를 away,
셀바디에서 멀리 반대쪽으로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뉴런은 셀바디, 덴드라이트, 엑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항상 보셨던 그런 형태죠. 셀바디가 있고요. 거기 셀바디에 덴드라이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디에서 컨덕트, 전기의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활성 전기가 요 엑손 힐락에서 만들어지고요. 엑손을 타고서 축축축축축축 도약하듯이, 도약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마이엘린 시트라고 되어 있는 마이엘린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요 그리고 요 로드 오브 랭비어라고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각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디렉션 오브 컨덕션이죠. 컨덕션이 이렇게 타고 가서 끝에 쪽에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하는 엑손 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뉴런을 알고 있고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엑손이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바디가 중간에 위치하고 덴드라이트이 반대쪽에, 당연히 덴드라이트에 받아서 셀바디에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엑손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죠. 중간에 셀바디를 갖는 이런 형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입니다. 뭐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엑소는 vary in length from a few millimeter에서 미터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주 짧은 밀리미터에서 미터 단위까지 긴 아이가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한 어떤 곳에 따라서 그곳에 존재하는 뉴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엑손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 엑손은 요 엑손 힐락이라는 부위를 통해서 셀바디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엑손 힐락은 뭐 하는 곳이다?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서 엑손으로의 인펄스 전기 전달을 개시해주는 부분이 바로 어디다? 엑손 힐락이라는 거죠. 엑손 힐락. 꼭 기억하세요. 셀바디와 엑손을 연결해주는 부위,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뭐 엑손은 잘 알다시피 다양한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엑손 콜라터럴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가지만 한 방향으로만 쫙 뻗어서 일자로만 돼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가지를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overed in myelin 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마이엘린 시트, 마이엘린으로 프랭크 소세지처럼 덮여져 있고요. 그게 완전히 전기줄의 피복처럼 쫙 전체가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마이엘린 시트 중간중간에 이 로드 오브 랭비어라고 랑비의 결절이 존재하고 있죠. 이 랑비의 결절은 뒤에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로 나오겠지만 이 마이엘린 시트가 있으면은 이 엑손에 흐르는 전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이엘린 시트가 있는 곳에선 굉장히 빠르게 신경이 전기가 흘러가고요. 요 랑비의 결절 사이에서는 바깥쪽의 이온이 신경 안으로, 엑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약을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이 빠르고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랑비의 결절이죠. 오케이. 엑손의 끝 부분을 이제 엑소널 트랜스포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액티브 프로세스가 쭉 엑손을 타고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전기가 끝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전기의 힘으로 끝까지 신경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씀 일렉트로케미컬이에요. 전기로 전달된 것이 move organelle and protein from cell body to exon terminal이에요. 엑손 터미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전기의 힘으로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이벤트가 엑손 터미널의 시냅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작동을 해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뜻이 fast component moves membranous vesicle이에요. 결국은 전기의 전달에
멤브레인 끝에 존재하는 베지클들을 움직이게 하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슬로우 컴포넌트, 천천히 움직이는 컴포넌트들은 moves microfilament, microtubule,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붙어서 마이크로필라멘트나 마이크로튜브는 말 그대로 작은 새 관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단백질들 간의 연결은 천천히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컴포넌트들이라고 얘기하고요. 패스트 컴포넌트는 메모로스 베지클이죠. 주머니에 담아갖고 둥둥둥 떠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 엑소널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엔테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from cell body to dendrite and axon 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dendrite의 끝에서 셀바디로 들어오고요. 셀바디에서 엑손으로 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엑손에서 셀바디로 dendrite에서 셀바디로 이게 이제 역 방향의 전달이라고 해서 엔테로그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이제 카이네신이라는 몰레큘러 모터인데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저 카이네신이라는 단백질이 역으로 물질들 이동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Retrograde transport from dendrite and axon to cell body.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가는 거고요. Anterograde는 정으로 가는 거죠. 쏘리. 그래서 셀 바디에서 dendrite 또는 엑손으로 가는 거. 카이네신이라는 애가 담당을 하고요. 키네신 또는 카이네신. 그리고 리트로 하면은 요즘 레트로 감성, 역, 옛날로 말하자면은 복고예요. 복고풍. 옛날로 가는 거. 뒤로 간다는 얘기죠.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는 덴드라이트 엑손에서 셀바디로 가는 거. 이건 다이네인이라는 단백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 프로테인이라고도 하고 몰레큘러 모터라고도 하는데요. 어떠한 물질들을 잡아서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엔테로그레이드는 카이네인, 레트로그레이드는 다이네인이라는 아이가 음반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뉴런의 파트들을 각각 좀 더 확대해서 해놨어요. 아까 본 거랑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셀바디 부분이죠. 여기 덴드라이트이고요. 여기 셀바디와 엑손이 연결되는 엑손 힐락이죠. Initial Segment of Ex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랑비의 결절이고요. 마이엘린 시트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죠. 엑손을 통해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기의 힘에 통해서. 그래서 액션 포텐셜 활성 전기가 변환이 되면서 쭉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마이엘린 시트는 여기 있듯이 이제 슈반셀이라는 셀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런 하나의 세포의 군집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뉴런 그리고 널브의 분류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뉴런을 나누느냐, 뭐 펑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능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 based on direction, impulse, conduct 어떤 방향으로 신경 전달을 하게 되느냐, impulse가 conducted 유도가 되느냐죠. impulse 신경 전달이 센소리 뉴런 같은 경우는 conduct impulse from sensory receptor to the CNS.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태, 기능적으로 나눴을 때. 모터 뉴런은 반대가 되겠죠. conduct impulse가 CNS에서 타겟 오간, 근육이나 이제 그랜드, 샘 같은 곳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association interneuron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뭐 association 협력하는 거, interneuron 뭐 중간에 매개하는 거 이런 형태죠. 그래서 located completely within the CNS and integrate function of nerve syst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자 역할, 협력자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동 역할을 센서리와 모터 뉴런 사이에서 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association 또는 인터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터 뉴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터 뉴런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경 자극을 이퍼런트 내보내는 그러한 뉴런이고요. 소마틱 모터 뉴런은
뭐 알다시피 일반적인 체세포 근육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responsible reflex and voluntary control of skeletal muscle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 신경 전달을 통해서 체위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뭐예요? 수위근이죠. 수위근들 직접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뉴런을 소마틱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체세포나 이런 것들은 소마틱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세포. 아니면 다른 세포들은 어떤 세포? 엠브리오닉 스템셀, 줄기세포 또는 성세포. 오토노믹 모터 뉴런은 innervate involuntary target such as smooth muscle, cardiac muscle, gland. 셈이나 심장 근육이나 민문이 근육이죠. 소화기관에 들어있는 신경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여하는 신경을 오토노믹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심패세틱하고 파라심패세틱해서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으로 나눠서 얘기를 또 하게 되고요. 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emergency situa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교감 신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서 몸을 흥분시키고 자극을 주는 신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ight or flight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싸울 때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호분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요 심패세틱이고요. 파라심패세틱 같은 경우는 뭐 유사하긴 하지만 노멀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스트 쉬거나 다이제스트 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동 운동을 만들어내서 소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자율신경 파라심패세틱 부교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격한 자극이나 또는 이물질에 대한 외부 반응에 대해서 급격히 신속하게 반응하는 심패세틱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교감신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Fight or flight emergency situ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모터뉴론은 소마틱 모터뉴론, 오토노믹 모터뉴론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카테고리를 다시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추신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CNS, 그 바깥쪽이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PNS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이제 중추신경 안에 들어있는 신경들이 있고요. 이 신경을 뭘 해주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센서리 뉴런과 중추신경의 안쪽에 뭐 여기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의 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뉴런 또는 인터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안쪽에 존재하는 신경이죠. 여기서는 신경을 바깥쪽으로 내고 셀바디니까 덴드라이트이 받아들여서 소마틱 모터 뉴런이 바깥쪽으로 신경을 전달을 하게 되죠. 밑에 있는 경우가 이제 오토노믹 갱글리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중간에 신경을 조절해주는 어떤 형태의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마틱 모터 뉴런은 볼런터리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그런 신경에 의한 근육,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오토노믹은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입니다. 아까 나왔던 심패세틱 또는 파라심패세틱, 교감 또는 부교감. 그래서 스무드 머스, 음식 먹으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카디악 머스, 외부에서 자극이 오거나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싸움하면은 또는 긴장하거나 하면은 심장박동이 빨라지잖아. 그게 다 이제 이런 오토노믹 모터 뉴런에 의해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센서리 모터 뉴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신경을 기능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적으로 이제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 있듯이 based on the number of process that extended from the cell body예요. 셀 바디에서 프로세스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프로세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엑손이겠죠. 이게 여러 개 있느냐, 뭐 하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에 의해서 나누는 형태입니다. structure. pseudo unipolar라고 되어 있는데요. single short process that branch like T to form two long pro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서리 뉴런, 일반적으로 이 센서리 뉴런이 이런 식으로 T자 모양을 가진,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요. T자 모양으로 마치 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pseudo unipolar예요. 모양상으로는 하나의 짧은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바이폴라 뉴런이라는 건 두 개의 프로세스를 가진 거죠. 그래서 one on either end found in retina of eye예요. 일반적으로 바이폴라 뉴런은 눈의 레티나에 존재를 하는 형태고요. 멀티폴라, several dendrite and one axon, most common typ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폴라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고 나가는 게 거의 1대1로 퍼펙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폴라는 슈도 유니폴라는 마치 하나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진 것처럼 생겼지만 말 그대로 슈도예요. 슈도는 가짜라는 거죠. 멀티폴라는 덴드라이트이 여러 개고요. 그리고 셀바디에 엑손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일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슈도폴라 이런 식으로 셀 바디가 마치 하나의 프로세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덴드라이트, 이쪽은 엑손이 되겠죠.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이폴라예요. 셀 바디가 아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덴드라이트, 셀 바디, 엑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멀티 폴라 형태의 덴드라이트를 갖고 있는 아이, 일반적인 뉴런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슈도 유니폴라 또는 바이폴라, 멀티폴라 형태 나눠지게 됩니다. 뭐 뉴런은 어떠한 구분을 가지고 있느냐? 넓은 신경은 앞에서도 몇 번 나오긴 했어요. 뭐 뉴런이 구성해서 만든 다발들을 이제 신경 nerve라고 하는데요. nerves are bundles of axon located outside the CNS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들 이제 nerves라고 얘기하고요. 중추신경 바깥쪽에 신경의 다발들, 번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듯이 most, 대부분은 composed of both예요, both. 센서리와 모터 뉴런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믹스 너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복합 신경. Some of brain nerve have sensory fiber only. 브레인의 일부는 센서리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bundle of axon in the CNS. 중추신경의 번들은 뭐라고 불러요? 트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트랙. 용어적으로 아까 앞에 터미널로지에 나왔던 그런 구분들이 신경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CNS에 사용되는 용어와 PNS에 사용되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자율신경에서 마이엘린 시트를 중추신경에서 만드는 셀하고 말초신경에서 신경의 마이엘린 시트를 만드는 셀하고 셀 이름이 달라요.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이라는 거는 널버스라고 하는 거는 CNS 바깥쪽이죠. 신경 다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CNS 번들 of axon in CNS 신경 중추신경의 내부에서 신경의 다발은 트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뉴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이제 뉴로글리아, 글라이얼 셀이라는 거. 아까 나왔듯이 이제 글라이얼 셀, 뉴로글리아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이제 서포팅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컨덕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경 전달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아요. PNS에 있는 것과 CNS에 있는 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셀들이 있는지 기능하고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돼요. PNS에는 two type,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슈반 셀, 뉴로 레모사이트라고도 얘기하고요. form myelin sheet죠. around peripheral axon입니다.
말초신경의 엑손을 감싸서 마이엘린 시트를 만들어주는 셀, 슈반셀이에요. 슈반셀. 뉴럴레모사이트 또는 셀룰라이스 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위성세포인데요. 갱글리오닉 글라이오사이트라고도 얘기합니다. Support cell bodies within ganglia of PNS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의 뉴로글리아 또는 글라이얼 셀은 두 종류가 있다. 슈반셀과 세틀라이스 셀. 오케이. 중추신경에는 4타입, 네 종류가 요 뉴로글리아, 글라이얼 셀로 존재합니다. 이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네. 구분지어서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합시다. 중추신경에 존재하는 것은 올리고덴드라이트 셀이에요. 이게 form myelin sheet around the axon of CNS neuron. 똑같아. 앞에서는 슈반셀. 일반적으로 슈반셀 하면 PNS,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또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덴드라이트 하면은 중추신경 마이올린 시트를 만들어냅니다. 중추신경에서.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애가 있고요. Migrate around CNS tissue and phagocyte foreign and degenerated material. 마이크로글리아는 신경에 존재하는 약간의 대식세포 성격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글리아가 신경 조직 주변을 마이그레이션 쭉 기어다니면서 파고사이트를 한다는 얘기고요. 아스트로사이트이 어떻게 보면은 뒤에 이제 설명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될 겁니다. 아스트로사이트, regulate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neuron이에요. 결국에는 뉴런, 중추신경의 뉴런 주변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셀이 바로 아스트로사이트입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아스트로사이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펜다이멀 셀이에요. 에펜다이멀 셀은 그냥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트리크 하면은 방인데요. 중추신경 방의 바깥쪽의 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펜다이멀 셀, 라인, 디, ventricle and secrete cerebrospinal fluid예요. 스파이널 코드에 액체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펜다이멀 셀이죠. 스파이널 코드, 척수액을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를 시크레이션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펜다이멀 셀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안에 자체가 이제 중추예요. 중추신경 척수 아니고요. 이 에펜다이멀 셀입니다. 그래서 안에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를 공급을 해주고요. 이게 혈관이고요. 고기 붙어 있는 여러 개의 발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스트로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신경 뉴론이 있고요. 뉴론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마이엘린 시트 다양한 연결을 구성을 하죠.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아이입니다. 슈반셀 같은 경우 말초신경에서는 하나의 엑손을 하나의 슈반셀들이 구성을 하면서 이런 구성을 만든다고 하면요. 중추신경에서는 여러 개의 엑손들을 다발로 올리고덴드라이트이 연결하면서 마이엘린 쉿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파고사이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대식작용. 어디서? 중추신경에서. 아스트로사이트, 그리고 이펜다이머 셀. 4개의 세포가 중추신경의 뉴로글라이얼 셀이다. 오케이? 그래서 슈반셀과 셀룰라이트 셀은 PNS,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아스트로사이트, 에펜다이멀 셀은 중추신경에서 서포팅 역할을 해주는 뉴로글라이얼 셀이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릴레마 앤 마이엘린인데요. 마이엘린 시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앞에 이미 두 가지로 슈반셀하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은 마이엘린 시트 인 PNS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슈반셀이라고 부르고 있는 뉴릴레마에 의해서 여러 개의 층이 쌓여지게 되고요. 그 층이 마이엘린 시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세포들이 이제 슈반셀이라고 그러고요. 슈반셀과 슈반셀 사이에 이제 갭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로드 오브 랭비어, 오픈 스페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슈반셀이 엑손을 여러 겹 쌓아서 이 마이엘린 시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깥쪽 부분을 뉴레마 또는 시트 오브 슈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슈반셀이 이제 슈반셀 껍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PNS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몰 엑손 같은 경우는 마이엘린이 되어 있지 않고요. unmyelinated 되어 있죠. Even unmyelinated exon in the PNS have a neural lemma but lack multilep이라고 표현했어요. 뉴릴레마라는 게 아까 슈반 시트라고 얘기했는데요. 슈반셀 시트. 그게 이제 몇 층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마이엘리네이티드 돼 있는 셀들, 일반적으로 마이엘린 시트이 아주 두껍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엑손들이고요. 뭐 이런 엑손들이 컨덕트 임펄스를 more rapid,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연이 잘 돼 있으면은 전기가 외부로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을 잘 할 수 있고, 절연이 부실하면은 가다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마이엘리네이티드 엑손이에요. 마이엘린 시트가 아주 두텁게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엑손이고요. 여기 있는 슈반셀 사이토플라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unmyelinated. 그냥 한번 슈반셀만 그냥 감싸져 있는 그런, 대부분은 짧은 엑손들이 이런 마이엘린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NS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올리고 덴드로사이트이 구성을 한다고 했고요. 하나의 올리고 덴드로사이트가 send extension to several 엑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엑손을 같이 래핑을 싸서 마이엘린 쉿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중추신경에서는 마이엘린 쉿을 형성을 하지만 뉴릴레마, 아까 보여드렸던 슈반의 시트를 만들지는 않아요. 왜? 이건 슈반 셀이 아니니까.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슈반 셀이 구성하는 거는 말초신경의 마이엘린 시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엘린 요 형태가 요 엑손에서는 화이트 컬러, 하얀색처럼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고요. Gray matter is cell body and dendrite, which lake myelin shee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엘린 시트 자체가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주변에 회색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덴드라이트나 이제 셀 바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추신경에서는 마이엘린 시트이 여러 개의 엑손을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이 래핑을 하면서 구성을 해 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CNS,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에서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비교해서 마이엘린 시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Generation of Cut Neur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런의 미제너레이션, 어떻게 보면 재생이에요. 뉴런이 재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이어서 서포팅 셀과 그 뒤에 다른 얘기들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